안녕하세요. 원샷입니다. 출퇴근길 15만원 꺼내는 직장인 주식투자 원샷입니다. 오늘 방송은 주간 직체크 9월 3주차 방송이고요. 이번 주 키워드는 미중 무역 분쟁, 미북 정상회담 기대감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될 것이다. 또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친서가 전달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지배했던 한 주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수는 단기 반등 구간을 통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수는 상승을 했고요. 자, 그럼 본격적인 내용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핵심 증시 뉴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중 무역 분쟁과 미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기대감이 공존했던 한 주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악재는 아니죠, 이 두 개가. 이제 미국과 중국도 서로 이제 미국이 다시 제의를 했죠. 우리가 너네한테 추가 관세 부과 전에 협상을 한번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김정은이 우리나라 통해서 이제 미국에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그 정상회담을 개최하자고.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이 증시에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한 주입니다. 자, 일단은 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내외 경기 둔화가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글로벌 수요 둔화에 따라서 유가랑 구리 가격이 약세죠. 특히 이제 구리는 경기의 선행 지표라고 보이는 그런 건데요. 그리고 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정돼 있고, 또 신흥국 금융위기가 계속 나오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역대 최저 고용 및 고용률과 그 신규 취업률 이런 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약세장 진입 여부에 지금 주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확 좋아지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 6개월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네요. 그죠? 그 트럼프가 이제 중간선거의 열세라고 합니다. 11월에 중간선거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지지율이 40% 선이 붕괴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열세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민주당이 강세시, 이제 민주당이 하원과 상원까지 먹었다. 그러면 트럼프가 탄핵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미중 무역 중국한테 그러는 거, 북한한테 그러는 거 다 따지고 보면 개인적으로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이 중간 선거를 이기기 위함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그럼 중간 선거를 왜 이겨야 되느냐? 트럼프가 지금 특검 중이라고요. 특검.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이 있었대. 특검 중이란 말이죠. 근데 그 의회의 과반수를 민주당이 차지하면 그걸 해버린다고요. 그럼 탄핵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어쨌든 중간선거 열세기 때문에 막 지금 난리를 치는데,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좀 시간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만약 트럼프가 11월 중간에 졌다. 그럼 무역 분쟁,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남북 경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트럼프가 막 친서 갖고 막 난리치는 거, 김정은이 보낸 친서 갖고 난리치는 게 그것도 하나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카드란 말이죠. 카드.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이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니까 이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올해 증시는요, 트럼프로 시작해서 트럼프가 끝납니다. 뭐든지 다. 안타깝지만. 예,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임박했습니다. 김정은이 트럼프에 친서를 전달했죠. 그래서 2차 정상회담을 요청했고요. 아마 중간선거 전인 10월경쯤에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에 중요한 건데, 일단 그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 그 경협의 얘기는 빠지는 걸로 협의가 됐다는 얘기를 제가 언뜻 들었는데 확인은 할 수 없죠. 제가 정부 관계자도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남북 정상회담에 크게 기대를 하시기는 어렵다. 그 전에 매매를 가급적이면 남북 정상회담 전에 뭔가 발표되기 전에 전날이나 이럴 때까지 일단은 남북 경협을 정리하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미중 무역 협상 재개를 제안했습니다. 미국이 중국한테 2천억 달러 추가 관세 전에 협상을 재개하자. 왜냐하면
지금 만약 이렇게 되면 여기에 생필품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럼 미국 물가가 뛰고 미국 기업에도 영향이 간단 말이죠. 그럼 주가도 빠질 거고. 선거를 앞둔 입장에서 좋을 게 없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11월 중간 선거에 가까워질수록 우리 증시에는 이제 악재가 점점 줄어들 확률이 높다란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극한까지 가진 않을 거란 확률이 높아진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기술적인 반등 구간인데 이게 이제 미국이 9월 달에 금리 올리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거 빼고는 다른 변수들 뭐 무역 분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의 악재는 점점 소멸될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요한 4개에 대해서 말씀. 전체적으로 장은 하향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그 이유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만약 트럼프가 또 선거에서 확연하게 지면 또 틀려지겠죠. 지난주 상승업종 및 주요 이벤트입니다. 자, 상승업종이 워낙 많아졌네요. 그죠? 건설, 비금속 광물, 통신, 은행, 의약품, 유통업, 종이목재, 증권, 섬유유보, 운송창고, 기계, 의료정밀, 서비스업, 의료식품, 전기가스. 그 다음에 전기전자가 그 맥켄지 리포트 때문에 빠졌죠. 철강도 그렇고, 철강은 이제 다른 것 때문에 빠졌고, 운수장비는 자동차인데 뭐 올랐다가 금방 조정을 좀 받았네요. 그쵸. 9월 2주차 상승업종 그 전주 걸 보면 종이목재, 운수장비, 비금속, 광물, 의약품, 기계. 운수장비가 상승업종에서 탈락했고 나머지 뭐 운수창고도 좀 탈락을 했네요. 운수창고는 있군요. 그쵸. 결국 보면 건설, 비금속 광물은 비금속 광물 시멘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다음에 의약품, 종이 목재. 이제 의약품은 제외고 이제 건설업, 비금속 광물 요거는 종이 목재는 이제 대북 특사, 방포 성과 기대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통신, 은행, 의약품, 종이 목재, 증권, 섬유유복, 운송창고, 음식료, 전기, 가스가 나폭 과대 업종들이 반등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장세가 기존 핵심 섹터 중심 플러스 나폭 과대 업종에서 반등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게 퍼지고 있다. 유통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통신도 그렇고, 음식료도 그렇고, 전기, 가스도 엄청 많이 뛰고 대부분 이제 업종 차트가 엿배어질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반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대 핵심 섹터 플러스 나폭 과대 업종에서 짧은 반등이 나왔다.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 완화와 미북 정상회담 기대감이 반영됐던 한 주고 기존 남북 경협 테마와 함께 나폭 과대 업종 중심으로 반등해. 근데 이 중에 선두가 뭐야? 나폭 과대 업종의 선두 바이오다. 의약품이다. 그죠? 코스피에는 의약품, 코스닥에는 제약 바이오죠. 그죠? 이거 중심으로 업종으로는 나폭 과대 업종이 올랐다. 자, 그럼 요일별로 지난주에 어떤 종목들이 어떤 뉴스에 따라서 올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10일 자 메르스가 발병이 됐죠, 주말에. 그래서 보시면 이제 남북 경협은 여전히 뭐 대형 건설사 중심, 그다음에 중소형 철강 있죠, 뭐 무슨 스틸 붙는 것들 그런 종목들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정유는 이제 정유 마진 확대로 이것도 이제 나폭 과대여서 올랐죠. 그다음에 남북 경협은 뭐 전체 종목이 다 올라갔고요. 백신 마스크 종목이 메르스 때문에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이 또 이제 마지막 부동산 공급 대책 나온다 그러면서 이제 리모델링 관련주도 엄청 많이 떨어졌죠, 몇 년간. 한샘, 뭐, 벽산, 뭐 이런 거, 하츠 이런 거. 근데 이제, 어째 단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떨어졌던 게 이제 여기저기 뜨문뜨문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등을. 그렇다고 이게 반등이 지속된다고 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9월 11일 날 김정은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제안한 게 이제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이제 섬유유복 실적 호조로 올랐고요.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가 증권사 요새 2차 전지 종목은 증권사 리포트 나오는 날 오르죠.
남북 경협이 자원개발에서 이제 섹터에서 올랐습니다. 그 수요일엔 별 뉴스가 없었고요. 다만 이제 통신, 요새 LG텔레콤 중심으로 통신 업종이 오르죠. 이거 납폭 과대 업종이죠. 의약품, 셀트리온 중심, 뭐 한미약품 좀 있고요. 제가 코스피에서의 의약품 업종은 딱 3개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셀트리온, 한미약품,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 코스닥에서 바이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바이오가 올랐는데, 이것도 납폭 과대 업종이죠. 신라젠에서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 신라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기에는 그 매니저들, 펀드 매니저들이 대형주를 지금 이렇게 막 수익을 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소형주에서 상승 가능한 납폭 과대 업종 중에서 슈팅을 종목별로 수익률 게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시작된 것 같아요. 수익률 게임. 제가 오늘 말씀드릴 그건데 6대 핵심 섹터 납폭 과대 업종 바이오 다 들어가죠. 거기서 신라젠, 그러니까 거기서 1등은 뭐예요? 뭐 셀트리온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이게 한 3위권인가 그러죠. 신라젠 종목 중심 슈팅이 나타 한 주에 20% 올랐죠. 그죠? 근데 이게 다음 주도 계속될 거라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핵심 종목 플러스 납폭 과대 업종,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핵심 업종이 더 맞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그 어떤 특정 종목을 찍어서 수익률 게임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잘 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중국 소비주가 이제 면세점 콘텐츠가 올랐고요. 13일날 이제 미중 무역 협상 제안을 했습니다. 미국이 중국한테 재협상하자. 그다음에 부동산 대책도 발표가 됐죠. 그래서 코스피 조선 성과 상승으로 올랐었습니다. 뭐 이거 가끔씩 나오죠. 그래서 조선이 좋죠. 항공여행도 바닥권이죠. 납폭과대. 그죠? 부정기선 재개, 뭐, 이게 중국이 아니라, 뭐 일본 선도 재개되고,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올랐었습니다. 종합상사도 올랐었고, 유통도 올랐었습니다. 남북경협 역시 자원개발이 또 올랐었고요. 이제 항공여행, 이제 똑같죠? 코스피랑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 소비, 화장품 카지노. 보세요. 수요일엔 면세점 콘텐츠가 올랐고, 목요일엔 화장품 카지노 올랐습니다. 결국 순환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금요일날 이제 한 주 내내 반도체가 하락을 했는데 맥켄지 리포트 때문에. 근데 금요일날 아팔루자라는 헤지펀드 리포트가 나오면서 미국 마이크론이 올랐고 우리나라 이제 그래서 반도체가 호황이다는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헤지펀드 리포트 이제 SK와 삼성전자 중심으로 올랐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증권주도 납폭과대로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이제 바이오가 또 올랐었고요. 반도체가 올랐었고, 비트코인이 잠깐 올랐습니다. 이게 한 달에 한 번은 오르네요. 모건 스탠리 상품 출시 관련으로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분홍색으로 표시한 게 이제 중복된 건데요. 남북 경협과 바이오, 중국 소비가, 이제 한 주를 좌우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남북 경협은 그 안에 섹터 안에서 순환매가 돈 거고, 바이오는 의약품 바이오는 전체가 올랐지만 신라젠 중심으로 슈팅이 나온 거고 그다음에 중국 소비도 안에서 섹터별로 돌았다. 이해 가시죠? 요런 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북경협 플러스 바이오 플러스 간헐적인 납폭과대 업종 중에 순환만 했고 핵심 섹터 중심으로 매우 짧은 순환매가 좋다. 이번 주도 그랬지만 남북 경협이 가면 바이오가 못 갔어요. 바이오가 가면 남북 경협이 쉬었어요. 왜냐? 시장이 아직 거래 대금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 잘 보고 잘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럼 지난주 코스피 현황 한번 차트 한번 보시죠. 이게 18년 5월부터 9월까지 차트입니다. 자, 6월에 이렇게 급락했죠. 50% 지점이 저기고요. 이제 이거 추세를 그어보면 상단에 또 다시 도달했습니다. 박스권 하단 갔다 상단 갔습니다. 어떻게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승으로 이제 박스권 상단에 슈팅 갭으로 떠서 갔죠. 근데 좀 긍정적인 건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상승 추세입니다. 일평균 거래량이 8월 말에는 5.4조였는데 이번 주에는 6.1조로 약 11% 정도 올랐습니다. 에너지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3주간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락했다가 올랐죠. 박스권이니까 지그재그한 거죠. 자,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됐고요. 기관의 매수가 됐습니다. 근데 외국인은 반도체를 매도했고요.
기관은 금융투자 중심의 바닥권 종목을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를 샀습니다. 지수를 이따 보시겠지만, 자, 거래대금도 이제 4자가 잘 안 보이죠? 거의 5자, 6자가 보이고요. 자, 지수가 바닥권을 형성했고 시총 상위 ETF 중심이 유리하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 종목 자체는 재미가 없을 수가 있지만 지수 중심으로는 올랐다. 시총 상위 ETF 이런 거는 올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투자 성향은 중립이고 투자 비중은 주식과 현금을 반반씩 가져가는 스탠스를 갖고 가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핵심 업종 이제 조선, 의약품 제외하고는 이제 성급한 매수는 주의한다. 지난주에서 계속 말씀드리죠. 자, 그럼 지난주에 금융투자가 뭘 샀는지 한번 보시죠. 금융투자가 기관, 아까 방금 전에 기관이 산 게 금융투자가 산 거거든요. 다 ETF 샀잖아요, 여러분. 지수 ETF. 결국 이 얘기는 지수가 금융투자 생각하기에 지금 바닥이다. 종목은 좀 꺼림칙하지만 지수는 살 수 있다. 삼성전자, SK 셀트리온, 포스코도 삼성전자 시총 1위, SK 하이닉스 시총 2위, 셀트리온 시총 3위, 포스코 시총 7위죠. 결국 금융투자가 지수 ETF와 시총 상위주 1, 2, 3, 7위 중심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바닥권으로 매수세가 유입됐는데 아직 종목을 사기는 이르고 시장을 일단 사고 보는 거죠. 얘네도 수익을 계속 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이게 뭐 시장의 상승 추세를 진입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아셨죠? 그다음 이제 외국인이 딱 하루 샀는데 9월 14일 날 하루 샀어요. 그때 뭘 샀냐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 SDI, 코덱스, MSCI 코리아를 샀단 말이죠. 특히 이제 삼성전자를 샀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삼성전자를 지속적으로 산다. 그럼 일단 장은 안 빠져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바닥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코스피 이제 대형주 이런 거 매매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최선우주는 삼성전자다. 이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팔고 SK하이닉스 샀잖아요.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페어 트레이딩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가 비싸 보이면 그걸 팔고 하나가 싸 보이는 걸 산다. 대칭적으로. 그래서 한번 다음 주 한번 보시죠. 자, 코스닥도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계단식으로 지그재그 올랐다가 이거는 박스권을 돌파를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816포인트쯤 지지되고 이제 상승 가능할 것 같다는 말씀드렸죠. 정확히 그렇게 됐습니다. 818포인트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고요. 그때 짧은 눌림목 후에 시총 상위 바이오 강세로 재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거래량이 늘었어요. 8월 4주차의 1일 평균 거래량이 3.8조였는데 4.6조. 21%나 올랐습니다. 거래량이. 근데 그럼 이 느린 거래량, 거래대금이 어디로 가냐? 바이오로 갔다는 거죠. 시총상위 바이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특히 그 중에 뭘로 많이 갔다? 신라젠으로 많이 갔다. 넘버 3. 넘버 3인가요? 어쨌든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코스닥 시총상위에서. 자,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다가 한 주는 이제 올라가다 내려가는데 이제 보합인 거죠. 자, 외국인의 기관 매수세가 지속됐습니다. 특히 이제 2주 연속으로 외국인이 바이오 업종을 매수하는데 주목하셔야 되고요. 보시면 외국인이 결국 장을 끌고 갔다 보시면 돼요. 그럼 얘네들이 뭘 샀냐 이따 보시겠죠. 자, 거래대금 증가분이 거의 바이오로 쏠렸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매수고요. 투자 비중은 주식보다 현금보다 주식이 더 맞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남북경협, 바이오, 전기차 중심의 빠른 순환매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거 꼭 기억하시고 제가 거의 다 그냥 상황을 잘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 종목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종목이 힘들면 그 안에 가장 잘 나가는 종목을 사세요. 다만 눌림목일 때 사셔야 된다. 자, 외국인 매매 현황 10일부터 14일이죠. 보세요, 여러분. 뭘 샀는지. 신라젠을 대부분 산 거죠. 금액 보시면. 바이오메드, HLB 하면. 바이오 샀다는 거야, 바이오. 그러니까 외국인이 다음 주도 그러면 코스닥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추석을 앞두고 이제 다음 주 제가 방송할 때가 이제 추석인데
차트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제가 보고 뭐 따로 말씀드릴 수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 주 증시 전략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최근 기사예요. 골드만삭스 무역 전쟁 확대되면 미 뉴욕 증시도 약세 장치니. 2조 1000억 불 홍콩 항생지수 약세 장치니. 신흥국 증시 약세 장치니. 한미 증시는 상승 여력 남아. 한국 경기 종합지수 경기 둔화 예고 하반기 성장 모멘텀 향하 BOA 메럴린치 이렇게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죠. 파란색 선 보셔야 된다. 파란색 선 한국 경제 결국 이렇게 떨어질 거다. 그 기간 중에 지금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고 이거 보여준 6개월 넘었잖아요. 제가 그죠? 10년간의 글로벌 장기 항상 호황과 불황은 반복되지 않습니까? 다만 그 폭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연말로 갈수록 증시 환경은 한국 경제에 불리하게 작용할 거다라고 밖에 좀 말씀드렸죠. 그리고 1160원 환율이 올라가면 코스피 2200선 이탈 가능하다. 그래서 9월 달러 강세 진정 국면, 지금 달러 강세 진정되고 있잖아요. 그죠? 코스피의 기술적 반등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종목도 조심하셔야 된다. 4가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자, 상승 추세로 반등 힘들죠. 기술적 반등은 가능한 시점이죠. 그래서 남북경협자 안에 섹터별로 수렴해야 되는데 지금 약간 상황이 바뀐 게 뭐냐. 6대 핵심 섹터 내에서 수익률 게임 종목이 출현하는데 주목해야 됩니다. 이번 주는 뭐였어요? 신라젠이에요. 다음 주는 뭔지 몰라요. 그럼 봐야 아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럴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11월까지 어느 정도 자기네 이제 내년 재계약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익을 좀 맞춰줘야 돼요. 근데 대형주에서 수익을 지금 되게 힘들잖아요. 삼성전자는 모르겠는데 향후 봐서. 그러니까 중대형주에서 슈팅을 할 수가 있다고요. 너무 적은 거 말고 너무 적은 거는 금액이 별로 안 되잖아요. 수익은 높을 수 있어도. 그러니까 신라젠 같은 거. 그런 거 하나. 그 다음에 6대 핵심 섹터 내의 순환매 장세를 활용해서 이 섹터에서 내가 길목 지키기를 해서 매매를 하나. 요 2가지를 한번 증시 전략으로 제시해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적 반등을 통한 트레이딩 바이. 그러니까 5%, 10% 목표로 하시란 말씀드리는 거예요. 슈팅이 나서 10% 가는 건 모르겠지만 제가 오남이라고 말씀드렸죠. 요새 5% 나오면 판다. 목표 수위를 낮게 잡고 매매 타임은 짧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중요한 얘기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이런 흐름을 딱딱딱 이해하고 계셔야 여러분이 종목을 선택하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가 뭐 종목을 선택해서 리딩해드리고 뭐 그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돈을 받고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뭐 이걸 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일기장을 쓰듯이 이렇게 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좀 도움 되셨으면 하고요. 9월 23일 방송 안 냅니다. 여러분 지금 잘 선택하시면 수익이 잘 날 수 있는 장이에요. 수익이 나셔야 하는 달이에요. 어렵지만. 그래서 제가 세부적으로 찝어드리잖아요. 그 안에서 잘 보셔서 수익을 내셔야 됩니다. 만약 지금 장에서 수익이 안 난다면 조금이라도 물론 이제 내 수익이 제가 말씀드린 수익이 큰 수익은 아니에요. 자그마한 수익이라도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좀 더 공부를 하고 트레이닝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어떻게 잘 보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요. 이상 원샷이었습니다.